미국 증시가 또다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다지 반갑지 않은 소식이죠. CPI에 대한 경계감이 그대로 있었던 시점인데 그래도 이거를 조금씩 극복해 가자 이런 과정 속에서 대중 반도체 제재가 또 나타났습니다. AI를 비롯한 여러가지 반도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그리고 투자 금지 결정과 같은 결정권을 미국 재무장관이 가지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중국이 크게 반발할 것 같은 기분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가 약간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 부분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단독 기사가 어제 밤에 나왔습니다. 다른 곳에는 아직 뉴스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세점부터 시작해서 유통, 여행, 등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리오프닝이라고 했었던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2차전지의 테마 흐름이 이제 계속적으로 과열 국면에서 조정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시들하다는 것이 그 이유인 것 같은데 성장성은 여전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예전 같지가 않다. 사실 그럴 것이 수급이 자꾸 빠져나오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뭔가 계기가 있으면 크게 변화가 있을 것도 같은데 다시 공매도 애들이 이런 부분들을 노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만기일입니다. 안 그래도 변동성이 심할 것 같은데 변동성이 심할 것 같은 날 해외 시장이 또 내렸어요. 그다지 썩 훌륭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우리가 살펴보는 포지션은 다우지수가 그래도 잘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중에 일단 플러스로 시작하기도 했었고요. 좀 내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였는데 막판에 확 밀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54%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17%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된 건데요. 음봉이 좀 크게 발생이 됐죠. 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두 가지 재료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CPI와 그 다음에 대중국에 관련된 반도체 이슈. 자,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였느냐인데 사실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별일 없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중국 관련한 부분에서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요런 내용들이 시장에 골고대로 지금 반영이 된 모습이고요. 시장 자체가 하루 종일 들락날락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국내 증시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법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만기일이라 불안불안하고 어제 올랐기 때문에 또 불안불안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항대에 또 살짝 임박해서 살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동폭이 어쨌든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판단 좀 드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86.5%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CPI 지표가 조금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더라도 그러든가 말든가 어쨌든 너희들은 9월달에 동결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CPI 같은 경우도 시장보다는 조금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줬을 경우에는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좀 봐봐야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물가의 변동폭이 지금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 부분은 약간 상쇄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달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률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이 CPI의 어떤 포지션이 과거에 뚝뚝뚝 떨어지던 그 포지션대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격이 위쪽에서부터 정점을 치고 내려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에는 어느 정도 내려온 상황, 그 다음에 지금 7월달 기준은 어느 정도 또 올라간 상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변동폭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의 느낌인데요. 과거에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을 때는 그 작년 지수가 올라가고 있었던 모습이었고, 지금 지수는 내려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차이가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좁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어쨌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CPI의 어떤 변동폭도 결국에는 좀 하락 포지션을 조금 완화시키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데, 이게 어디서 멈출 것이냐죠. 연준이 원하는 위치는 2%대인데 지금 4%대에서 계속 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 판단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지켜보는 관점. 근데 이건 별로 문제될 것 같지 않고요. 진짜 문제되는 것은 이제 중국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등 세계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반도체 규제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며, 투자 금리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장관이 가지게 된다. 뭐 수출 제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투자 제한입니다. 투자 제한.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수출 제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제품을 날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제한은 좀 걸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 투자 제한은 뭐 그 중국 기업에게 투자한다거나, 중국 내에 투자하는 그런 형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 이쪽 중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얘네들이 지금 어떠한 것을 만드는 기업이야,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결정권을 미국 재무장관이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중국에 지금 외자 자본의 유입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힘들 수도 있어요. 중국이 그동안 계속해서 커왔던 이유는 외자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투자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차이나 드림 기억하시죠? 뭐 결국에는 뭐 중국의 어떤 사기성, 그런 흐름들 때문에 우리만 피해를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제 자본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워낙 많이 얘네들이 기술을 빼먹고 돌려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였죠. 어쨌건 그런 것들을 이제는 사전에 봉쇄하겠다 해서 투자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수출 통제에 이어서 투자 제한까지 갔기 때문에 중국의 거센 발맞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수출 통제, 그 다음에 뭐 투자 제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딱 또 한 번 수출에 이어서 투자까지도 제한을 시키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는 진짜로 만지작거리던 히토류를 꺼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중국도 이거는 뭐 반발을 한다고 해서 먹힐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뭔가 제대로 취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히토류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의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반도체 쪽이 가지는 영향력은 좀 작을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뭐 종목도 다 내려서, 근데 엔비디아만 내린 게 아니라 지금 2차전지 쪽 그 전기차, 테슬라 뭐 이런 쪽도 다 같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꼭 이 영향에 의한 반도체 주가의 하락이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무튼 뭐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감이 전해진다면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이 기술주잖아요. 2차전지와 반도체, 이쪽이 조금 주춤거릴 수 있다. 그러면은 뭐가 갈까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반짝할 수도 있어요. 자, 계속 자금은 어차피 돌아다니게 될 테니까 그런 쪽이고, 또는 뭐 테마주 다른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죠. 초전도체 관련한 부분들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뭐 그런 시기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중국 쪽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CPI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뭐 그냥 계속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아까 전에 해드렸던 것처럼, CPI 지표야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제 9월달에 CPI를 한 번 더 봐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9월달에 나오는 그 지표에 따라서 이제 금리 결정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냥 금리는 동결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거는 뭐 하나만 한 이야기고 매번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지표가 발표되고 나면, 오늘 저녁에요, 발표되고 나면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뭐 악재든 호재든 간에 일단은 밝혀지고 나면 조금 한숨 쉬는 경향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후가 아니죠. 그 연말 시점까지 한 번 더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논란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9월 금리 동결은 논란거리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표가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한다라는 식으로 갈 거라서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대중국 관련한 그런 투자 제재에 따른 기술주들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경제에서 나온 건데요. 단독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큰손 6호가 6년 만에 중국 한국 단체 여행 전격 허용. 이거 어제 저녁에 단독으로 빵 튀어나온 겁니다. 어제 밤에 나온 거죠. 어제 밤에 빵 하고 튀어나온 건데 이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굵직한 뉴스인데 지금 많이 다루진 않고 있어요. 뭐 지금 초전도체 그다음에 뭐 CPI 뭐 계속 뭐 그런 것들만 가지고 있고 B2 2차전지 이런 뉴스들만 가득한데 지금 이 단체 여행을 전격적으로 허용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빅뉴스죠. 근데 좀 보긴 해야 되려나요? 네. 일단은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주중 한국 대사관에 자국민의 한국행 단체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한국인이 그 중국에 갈 때는 지문 채취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예전에 저도 지문 채취를 당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면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10일날, 오늘 발표할 거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단체 여행 비자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을 알려졌다. 오늘 발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발표가 나오기 전에 뭔가 이 정보를 빼낸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죠? 아무튼, 그런 거 보면 기자들은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주가가 상승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주가 좀 떨어지더라도요. 그동안 좀 바닥에 처박혀 있었던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중국이 한국 단체 여행을 전격 허용하게 되면 국내 여행 유통업체의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인의 씀씀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죠. 유통, 화장품, 식품 업계에도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리게 되면 다시 반등하게 될 것이다. 면세점 매출이 늘어나고 제주도 등 주요 관광지의 관광 수요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카지노가 크게 반등을 하겠죠. 얼마 전부터 이제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져서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6호의 입국이 원래 6호라고 하는 거 맞나요? 요커라고 하는데 요커. 이게 왜 6호지? 아무튼 요커가 맞는데요, 관광에. 아무튼 6호라고 많이 읽네요. 6호 입국이 막히면서, 면세점 업계 실적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면세점 업계는 이제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좋지 않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호텔 신라가 진짜 이건 대박이겠네요. 인천공항에서 호텔 신라가 그 면세점으로 잡고 들어간 게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요쪽 신세계 쪽이니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 쪽에서 신라 면세점이 이제 그쪽으로 좀 영향을 좀 지난번에 한번 크게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호텔 업계들 이거는 자 국내 호텔 같은 경우는 들어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수혜가 있을 수 있겠다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행 쪽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전부 다 포함해서 중국인들이 돈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카지노부터 시작해서 다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업황 자체가 개선되려면 6호가 들어와야 된다. 뭐라고 읽어야 돼? 하여튼 6호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행 면세업계에서는 향후 한 달간 중국인을 맞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벌릴 방침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중국 중추절, 네, 이번에 연휴가 끼어 있잖아요. 중국 중추절 연휴. 자, 이 중추절이 뭐냐면 이제 추석이에요. 추석 연휴 때 중국인들 많이 쉬거든요. 그리고 놀러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월 달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느냐, 국경절입니다. 구어칭지해라고 해서 국경절이 생기는데 거기도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추석하고 국경절하고 붙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휴일입니다. 그래서 요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 놈들이 아니죠. 중국인들이 네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 요크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일단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노리고 있는 프로모션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시간이 딱 맞죠? 네, 그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잖아요. 9월 말까지 추석까지 한 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이용해서 아마 적절하게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인가 생각이 되긴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중국 내에서 이제 애국운동? 네, 애국 소비. 자기네 걸 쓰자. 메이드 인 차이나를 쓰자. 그런 운동이 있어서 매출이 조금, 네,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그거는 그때 이야기고, 해외여행까지 가서도 물론,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사가는 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어쨌건 간에 네, 이 해외여행까지 와가지고 한국 거 사지 네, 중국 거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외까지 가서도 국산 제품을 찾아야 되나, 메이드 인 차이나를 찾아라, 다 사가라, 다 차이나다 그리고 해서 보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건 네, 이 부분은 그동안 좀 굉장히 찌그러져 있었던 그 부분에 도움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걱정도 있죠. 지저분한 거, 네, 시끄러운 거, 또 그 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매너가 없는 거, 그런 것들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당장은 이제 네, 이 매출이나 실적 같은 부분은 그런 것들 경기 활성화가 좀 될 수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겠나, 좋은 거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독 보도 나온 거 알려드렸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2차전지 테마. 이 얘기는 너무 많아요. 2차전지 초전도체 뭐 과열이다 아니다 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이제는 뭐 근데 조금 이제 뭔가 움직임이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9일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4.64% 올랐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반등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상승을 하긴 했는데 최근 분위기는 급등 당시와는 다른 모양이다. 즉 뭔가 조금 이제 김이 빠진 듯한 느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흐름 자체가요, 약간의 이제 뭐 박스권에 갇혀 있거나 우하향을 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막 그냥 뜨겁게 불타오르던 그런 사람을 치면 이제 연애 초기에 그런 엄청난 시점이 이제 지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연애 초기에 엄청난 시점이 지나가고 나면 점점 식어서 이제, 여름에 손대기만 해도, 더워! 절로 가!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냥 계속적으로 이제 끝없는 그런 사랑의 눈길을 보냈었던 투자자들이 조금씩 빠져나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달라진 부분들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2차 전지에 나타나고 있어서 뭔가 열기가 좀 식은 거 아닙니까? 이제는 조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이 열기가 식으면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매수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면 주가는 어떻게든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 대신증권연구원은 뭐라고 했느냐, 2차전지 테마의 주의 상반기 주가 급등에 따른 하반기 기대 수익률의 부분적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서 이제 빌미를 제공하게 되겠네요. 실적이라든지 수익률에 대한 하향 조정, 또는 목표 주가를 낮춘다든지 매도 리포트를 낸다든지 이렇게 나온다. 또는 성장성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핑계로 주식을 매도치고 나올 수 있다. 뭐 큰손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개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약간씩은 이제 주의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여전히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있다. 근데 2차전지 쪽에서는 너무 양극재 업체가 주목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그런 2차전지 제조사들도 많이 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리막 업체? 네, 분리막 업체는 뭐죠? WCP인가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변환점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 즉, 2차 전지라는 그 덩어리 안에서 양극재 쪽이 아닌 이제 다른 쪽에도 눈을 좀 돌려야 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네, 테마 주도권이 이제 바뀔 것이다. 네, 분리막 업체? 이거는 또 그쪽을 좀 노린 기사가 아닌가 생각되긴 하는데, 아무튼 양극재 쪽을 너무 많이 그동안 올려놨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아닌 다른 쪽으로의 주목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뭐 가봐야 되겠죠. 네,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진짜냐 아니냐의 논의를 떠나서 사실 지금 들어가서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대부분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 없는 곳에 매수가 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죠. 뭐 3년 기다린다, 5년 기다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기다리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삼성전자 이야기 자꾸 해드리지만 삼성전자도 2021년도에 뭐 평생 갖고 갈 거예요. 뭐 그랬는데 한 2년도 아니죠. 한 1년 반 떨어지니까 다 팔고 떠나더만요. 같은 내용이죠. 주가 떨어지면은 초보자들 입장이거나 아니면은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매도 의견밖에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욕을 실컷 하고 떠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언제나 변동성,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짤 것인지 그런 것들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부분이니까 뭐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여기까지 해서 이야기해 드리고요.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중 반도체 제재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얼마만큼 반응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뭐 크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떨어진 거죠. 네, 뭐 기술주 전체적으로 하락한 모습이었고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어서 시장에 반영되긴 했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대중 반도체 제재를 통한 그런 부분들에다가 CPI 우려감 같이 맞물려가지고 주가가 좀 떨어졌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CPI는 오늘 발표가 되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네. 자,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이 허용됩니다. 그에 따라서 면세점, 뭐 여행주, 카지노 등등 할 것 없이 관련 종목군들 일제히 오늘 상승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라고 했어요. 대사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발표가 되고 공식적으로 이제 퍼져나오게 된다면은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일 수 있겠다. 자,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다른 종목군들, 기술주들이 좀 내려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의 수급이 쏠리는 형태로 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중국 관광객들이 얼만큼 들어와서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실적 개선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지금 조정으로 할 것인가,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더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건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네,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조금 재미없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중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2차 전지 쪽은 워낙 얘기가 많아서 제가 특별히 더 해드릴 얘기도 없을 것 같네요. 네. 자, 책 한 권 읽고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스탁코빅스에서 꺼내가지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펴시면 나옵니다. 투자를 할 때 쉬지 않고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 잘 안되고 꼬이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때는 잠시 쉬면서 재정비를 하는 것이 좋다. 무리해서 계속하다가는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요즘에 왜 자꾸 안되지? 뭐 자꾸 뭐 이상하지? 또는 이제 뭐 요즘에 번아웃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막 폭발하고 뭔가 잘 풀리지 않고 막 환장할 것 같아. 이럴 때는 잠깐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그러셔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겠지만은 완전히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잠깐이라도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쉬고 오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등산을 선택하잖아요. 등산을 딱 하면은 뭘 할 수가 없어. 산에서는 핸드폰도 잘 안 터져요. 그래서 등산 막 힘드니까 뭐 생각도 안 돼. 그래서 정신적인 환기 이런 것들 다 필요하죠. 잠깐 쉬었다 돌아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속해서 하는 것보다 잠깐 쉬고 가시는 거, 그런 것들이 더 낫다는 거, 계속 그런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만 더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유 가지고 투자하시는 그런 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만기이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네, 잘 버텨주시고요. 오늘 장중시황에서 전체적인 부분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